지금 지구는 기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재활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운동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자원 순환의 중요성은 알지만은 실천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여전히 낮은 실정입니다. 단순히 알고 있는 것과 실천 사이의 차이를 줄여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재 공동체 라디오가 부산 녹색소비자연대 그리고 자원순환 시민센터와 공동으로 쓰레기는 자원이다라는 주제로 9편의 캠페인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해 자원 재순환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SG9 자원 재순환 인식 개선 프로그램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연재 공동체 라디오 프로듀서 박준호입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버려진 옷 어디로 가나를 주제로 자원순환 시민센터 김추종 대표와 부산 녹색소비자연대 이자영 사무처장 오늘도 두 분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주제가 버려진 옷 어디로 가나인데 말이죠. 진짜 버려진 옷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뭐 보시면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재활용품 분리배출하는 곳에 헌옷 수거함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곳곳에 헌옷 수거함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재활용품 분리배출할 때 같이 배출하시면 이게 이제 수거돼 가지고 재활용 업체로 갑니다. 그럼 재활용 업체에서는 또 선별을 하죠. 그래서 중고 의류로 팔 수 있는 것은 선별해서 팔고 그 정도가 안 될 경우에는 일부가 천으로 재활용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은 외국으로 동남아, 아프리카 이런 곳으로 수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5대 헌옷 수출국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일부 재활용되고 아니면 외국으로 수출되는 그런 단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5대라면 야 그렇게 많은 옷들이 헌옷들이 외국으로 수출된다 이 말씀이군요. 예. 그렇다면 버려진 옷은 얼마나 됩니까?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지는 옷은 네. 1,000억 벌이고요. 네. 1,000억 벌이고 구입하는 옷은 소비자들이 그 중에서 이제 구입을 하는 옷은 800억 벌이다. 네. 예, 그러면 이제 80억의 세계 인구니까 800억 벌을 구매를 하니까 이제 한 사람당 연간 한 10벌 정도를 매년마다 구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매년 10벌을 사니까 계절별로 한 봄에 2.5벌, 여름에 2.5, 뭐 가을에 2.5, 겨울에 2.5, 대략 그런 정도로 해서 한 10벌을 구매를 한다. 이렇게 소비자님들이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버려지는 양이 어마무시하군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 옷을 사서 버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굉장히 짧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짧습니다. 요즘은 이제 또 말씀이 오겠지만 빨리 값싸게 만들어서 좀 있다가 다시 유행 지나면 또 새로 하는 이런 패스트 패션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또 한국은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계절마다 옷을 사야 되기 때문에 거의 한번 계절에 입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같은 계절에 입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거의 뭐 1, 2년 내로 입고 그다음에 입고 난 다음에는 옷장에 방치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출돼 가지고 재활용 업체로 가는 뭐 그런 단계를 밤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들 옷을 많이 버리게 되는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옷을 참 오래 입었죠. 아껴서 또 내년 다시 입고 그랬었는데 요즘 현대의 취향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르게 생산을 해서 빠르게 소비하는 시대다. 그래서 패스트 패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1,000억 벌이 생산이 되고 구매를 800억 벌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버려지는 것은 한 해에 330억 벌이 버려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폐기물은 연간 한 12만 톤이 의류 폐기물이 그렇게 버려진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아까 빠르게 생산해서 이제 유통이 되는 건데 이제 브랜드 중에 스파라고
스페셜티 또 프라이빗 어페럴 이렇게 해서 이제 뭐 H 브랜드도 있고 Z 브랜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스파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업체들은 디자인부터 해서 생산부터 해서 유통까지 다 전 단계를 이 스파 브랜드들이 스스로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옷을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소비자님들은 이제 뭐 여기저기 이제 눈을 돌리면 대형 마트처럼 그런 대형 스파 매장들이 곳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많이 구매를 하지만 우리가 또 옷을 거기서만 사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뭐 우리 뭐 전통적으로 부산의 어떤 남포동 서면 지하상가 이런 곳에도 옷이 있고 백화점에도 옷이 많잖아요. 그 층층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이제 홈쇼핑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돌아보면은 홈쇼핑은 소위 이제 바지 맛집 이래가지고 세 벌에 뭐 청바지 세 벌에 7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는 또 다양한 뭐 7788 이런 사이즈도 있기 때문에 또 홈쇼핑에서도 구매도 많이 하고 또 특히나 지금은 온라인 쇼핑몰 예, 전통적인 어떤 그런 매장 오프라인 쇼핑몰보다는 온라인 매장을 많이 이용을 하고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왔냐 중국에 이제 그 알리익스프레스라고 굉장히 초저가에 이게 들어와서 우리 국내 시장을 더욱더 이제 위협하고 있다. 그런 어떤 시장의 모양새라서 굉장히 빠르게 소비해서 그냥 일회용이 아닌데 마치 일회용처럼 한 번 입고 철지나면 버리고 예, 이런 어떤 시대를 지금 소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네, 견물생심이라고 합니다만은 곳곳에 가면은 옷가게고, 네. 그죠? 네. 그다음에 방송 틀어도 홈쇼핑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충동 구매를 아니할 수가 없는 네. 실태인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헌옷은 얼마나 수거가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2016년도에 하루에 그 발생하는 게 259톤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그 정도의 이제 오류 폐기물이 나온다는 것이고 2020년 자료를 보니 그게 880톤까지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매일매일 거의 880톤의 헌옷이 이제 배출이 돼가지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가전을 먼저 잘 이용하는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옷은 그래도 수출이라도 뭐 답은 얼마라도 받고 수출할 거 아닙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던데 제 생각이 잘못됐나요? 수출되는 옷은 모두 다시 잘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약간 이제 330억 억벌, 330억 벌의 옷이 버려진다고 했는데 또 이제 그러면은 내가 헌업 수거함에 버린 옷이 누군가는 또 필요해서 잘 입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수출이 되면 그 나라 국민들이 잘 입지 않을까. 안 그렇고요. 네, 거기 또 재폐기된다고 해도 또 이제 과언이 아닌데요. 그 이제 그 환경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뭐 아까 제3세계에 다 이게 수출이 되는데 뭐 인도라든지 가나라든지 뭐 파키스탄 이런 곳에 수출이 돼요. 가나의 어떤 해안가 마을이에요. 근데 옷 무더기에 산이 있어요. 거기 흰 소가 나타나서 옷을 먹이인가 이렇게 먹었다 뱉었다 이렇게 그것을 먹고 그냥 바닷가에 큰 무더기에 어떤 옷으로 이루어진 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어업 활동도 할 수가 없고 예, 그래서 이게 뭐 수출되면 그 옷들이 잘 누군가가 그 나라 국민들이 잘 입고 있고 순환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또 버려지는데 또 수질 오염과 또 토양 오염과 이게 방치가 돼서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지 않고 또 이제 이런 의류들은 소재가 플라스틱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합성 섬유인데 그렇죠. 예, 폴리에스테르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합성 섬유 이제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 바다로 그것이 이제 흘러 들어가면 미세 플라스틱이 요즘에 굉장히 그런 독성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수출을 해도 수입을 한 그 나라에서도 또 다시 이게 환경 오염이 되겠는데 그것도 어떻게 그 옷이 그냥 버려지니까 그 나라에서 환경 오염도 심각하겠는데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옷을 만들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가 전 세계적으로 120억 톤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전 세계 배출량 1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상당히 많은 지구 온난화에 기여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물을 많이 사용해요. 이 의류 산업은.
네. 청바지 하나 만들 때 거의 7,000에서 11,000리터 정도의 물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폐수도 많이 발생하죠. 전 세계 폐수의 20%가 의류 산업에서 나오는 것이 현재 사실이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플라스틱으로도 옷을 많이 만들긴 하는데 전통적으로는 면화로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 면화를 재배하는 동안 살충제가 거의 그 24% 쓰입니다. 전 세계 살충제 그럴 정도. 농약 또한 11% 정도. 전 세계 사용량에 그럴 정도로 의류 산업 때는 자원도 많이 들어가고 폐수도 많이 나오고 오염물질도 나오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그래서 환경에 상당한 부하를 일으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어릴 때 그 목화를 약간씩 재배한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는 그 농약을 안 쓴 것 같은데 목화 재배 농약을 많이 쓰는군요. 네, 맞습니다. 옷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 더 심각하네요. 옷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뭐 별다른 방법이 없나요? 어떻습니까? 그 이제 집 근처인 아파트라든지 또 집 근처에 헌옷 수거함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 이제 버리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저는 또 뭐 아름다운 가게라든지 그렇게 거기 이제 아름다운 가게에서 그 옷을 다시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뭐 1,000원이다, 뭐 이렇게 코트 한 벌에 5,000원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순환해서 판매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좀 모아서 갖다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뭐 계절마다 해가 바뀔수록 이제 사이즈가 안 맞는 거죠. 예전에는 그것들을 부여잡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내가 이게 살 빠지면 입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주일 전에도 안 입었던 옷은 지금도 안 입기 때문에 어떤 이제 큰 종이 패키지를 하나 좀 두고 안 들어가는 옷은 과감하게 거기다 이렇게 좀 이렇게 버리고, 이제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폐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좀 다 모아서 아름다운 가게로 이제 정말 버려야 되는 것들은 이제 일반 그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버리고 좀 이렇게 아직 입을 수 있는데 내가 작아서 못 입는 그런 옷들은 좀 아름다운 가게를 좀 갖다 주는 편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요즘 그 페트병으로 옷을 만드는 회사도 늘고 있다고 들었어요. 친환경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페트병을 버리는 것보다는 네. 옷을 만드는 게 유롭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페트병으로 이제 옷을 만들고 나면 그 옷은 재활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재활용되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고, 원래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계속 페트병으로 사용되는 게 제일 좋은데 요즘 그나마 이제 좀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 페트병으로 옷을 만들었다라고 친환경 좀 이미지를 좀 각인시키는 그게 있는데, 어쨌거나 그 옷 한 벌 만드는데 거의 뭐 32.5kg 정도의 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잘 만들어서 오래 입고 그것들이 계속 순환되는 게 가장 좋다고 보이는 거죠. 네. 친환경이라고 생각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소비자들은 도대체 소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맞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이제 페트병으로 만들어지는 옷이 프리스 자켓, 혹시 우리가 후리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후리스. 지금 이제 MC님 입은 옷처럼 뭐 그런 어떤 약간 이렇게 조금 형태의 그런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후리스 자켓들이 또 이렇게 많이 또 생산이 되고 있는데 정말 그것들을 이제 뭐 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제 자원 순환 경제로서는 페트병으로 돌아가는 부분이고, 또 옷은 버려지게 되면은 흙으로 돌아간다라든지 자연으로 이제 분해되는 게 참 중요할 텐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좀 똑똑하게 옷을 좀 구매를 해야 될 건가? 아까 이제 그 연간 그 소비자들이 이제 한 명당 10벌 1년에 한 10벌 정도를 산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런 어떤 숫자를 내가 5벌만 사야 되겠다. 이렇게 조금 숫자를 줄이는 어떤 목표를 좀 세운다라든지, 또 이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제가 국제시장에서 산 거예요. 사무실에서 입으려고 조금 이렇게 따뜻한 스웨터, 가디건 같은 거를 내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날엔 어떤 뭐 새 옷을 사기보다는 저희 사무실이 중앙동에 있다 보니까 국제시장이 가깝거든요. 그래서 가서 어떤 매장을 들어갔는데 굉장히 괜찮은 어떤 옷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막 여러 벌을 좀 입어보고 좀 아주 싸진 않았어요. 이거를 3만 원에 샀거든요. 그렇게 해서 올 겨울은 좀 따뜻하게 그렇게 좀 이렇게 좀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헌옷들 아까 이제 아름다운 가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또 이렇게 뭐 우리 국제시장 가면 보세 이렇게 가게들 되게 많잖아요. 구제 의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는 것도 좀 좋은 것 같고요. 조금 이렇게 내가 소비하는 그 옷 벌수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그 연주소로 오는 이 골목길에 시장 옆에 보면은 헌옷 파는 가게가 있더군요. 아 진짜요? 좋은 상품들 많더라고요. 네네네네. 저도 지나가다 보니까 진짜 신상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 중고로 파시더라고요. 봐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그 생산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좀 제대로 옷을 만들어서 이게 좀 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패션 이래 가지고 빨리 바꾸는 이게 결코 이제 환경 쪽에는 좋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냥 두 번째는 또 이제 좀 수선이 잘 되도록 요즘은 이제 옷이 이렇게 잘못되고 나면 수선하는 문화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달부터 옷이나 구두를 수선하게 되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사용할 정도로 지금 소비자들이 수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기업들이 조금 더 친환경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수선도 잘 되게 만들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버려진다고 하더라도 재활용이라도 잘 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우리 옷 보면 워낙 다양한 소재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 재활용이 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사용이 안 될 경우에 좀 재활용이나 잘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들을 기업들이 해야 진정으로 좀 친환경적인 기업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부에서 이 옷 폐기물에 대해서 어떠세요? 고민하는 바가 있나요? 정부에서 좀 정신 차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책적으로. 글쎄요, 뭐 정책이 거의 전무한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그 폐기물을 어떻게 그 국내 안에서 순환을 좀 하는 체계라든가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헌옷 수거함으로 이제 수거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물론 이제 수거 체계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톤 단위로 이렇게 막 선별을 해서 못 입는 옷들은 다 버리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기업이 민간에서 그것들을 이제 막 이렇게 톤 단위로 막 이렇게 포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딱 눌러가지고 수출용으로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압축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보내버리고 또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정책이 있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생산량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백화점에 있는 옷들이 그럼 다 팔리나? 새 옷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명품의 뭐 프랑스의 어떤 명품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다 부가가치로 해서 굉장히 고가로 판매가 되고 있는 옷들이잖아요. 그래서 판매가 안 된 옷들은 그것들을 이제 소각을 한 거예요. 그 명품 기업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뭐 프랑스에서는 법적으로 좀 규제를 한다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생산량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 이제 국가가 개입할 수는 없으니까 규제는 할 수 없겠지만 너무나 많이 생산이 되고 있으니까 좀 그런 어떤 좀 어느 정도의 이렇게 규제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시장에 너무 맡기니까 탄소 배출이라든가 이제 어떤 폐기물의 환경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서요. 그래서 이런 의류 폐기물에 대한 정책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전무한 것 같은데. 네, 전무합니다.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고 재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함부로 태우거나 버리지 못하게 하는 법까지 있거든요. 한국도 그 법을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아직은 그런 제도가 도입 안 되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이 자기 그런 옷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멀쩡한 옷들 갖다가 안 팔렸다고 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소각이나 매립 방법을 통해 가지고 환경도 오염시키고 자원도 낭비하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뭐 상당히 비일비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그렇게 폐기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책적인 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조금 소홀하다, 조금 제대로 안 돼간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제가 그 시골에서 잠깐 느낀 점입니다만은 시골의 그 쓰레기 소각 집집마다 또는 뭐 덜해서 막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다가 뭐 집도 태워먹고 산불도 내고 하는데 그럴 때 보니까 그 헌옷가지나 이런 것도 막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다 태워준다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시골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되게 공기 깨끗하고 낭만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지금 좀 많이 고령화 되시면서 뭐 옷 같은 생활 쓰레기뿐만 아니라 요즘 농사 지을 때 비닐이나 이걸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소각시키기 때문에 공기도 안 좋아지고 그 주민들의 건강도 나빠지고 말씀하신 대로 불이 나서 재산상이나 인명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좀 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를 통해 가지고 옷 같은 경우에도 함부로 버려지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모인 옷들을 어떻게 재활용 잘할 것인가라는 그런 그러니까 이전처럼 뭘 만들고 버리고 하는 게 중요한 산업이 아니라 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버리지 말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말씀드리면 원래 만들어서 버리는 것은 선형 경제. 근데 만드는 것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재사용, 수선, 재활용하는 이렇게 자꾸 순환시키는 것을 순환경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법도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자원순환 기본법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올해부터는 순환경제 사회 촉진 전환 촉진을 위한 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이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각각의 구체적인 각각 품목별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좀 촘촘하게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이 얘기와 오늘 주제와 얘기가 잠깐 빗나간지 모르겠습니다만 멀칭 재배 이것 때문에 비닐 사용량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 제대로 수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그 농사할 때 쓰는 비닐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장려금을 줍니다. 수거해서 오면 뭐 킬로그램당 상태를 봐서 A급, B급, C급으로 분류해서 보상을 하긴 하거든요. 그 덕분에 그나마 좀 반 이상은 수거가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제도에서도 벗어나 있는 것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태워지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산천에 묻혀가지고 저는 장담하건대 시골 같은 경우에는 땅을 파보면 비닐 많이 넣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도심 같은 경우도 파보면 아마 옷 같은 것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럴 정도로 좀 문제가 있죠. 네, 얘기가 주제가 약간 빗나갔습니다만 다시 돌아가죠. 제대로 헌 옷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면은 어떻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거의 한 번도 입지 않고 옷이 장롱에 그 보관되는 비율이 21%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옷 중에 거의 한 5분의 1 정도는 거의 이제 활용도가 없는. 그래서 요즘 지역마다 뭘 하냐면 21% 파티 같은 걸 넣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입지는 않지만 충분히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서로 이제 교환처럼 하는 거죠. 자기도 일정 부분 한 5벌 정도를 가져와서 전시를 하고 그리고 자기도 갔을 다른 사람이 전시한 것 중에서 이건 내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입고 싶어하는 옷들을 갖다 골라와서 다시 그게 이제 장롱에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것들이 아니라 다시 필요한 사람한테 가서 소중하게 사용되는 이런 활동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절별로 옷을 많이 사니까 계절별로 한 번씩 옷을 정리를 해서 정말 차장님 말씀처럼 정말 못 쓰는 옷이라면 과감하게 폐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아름다운 가게도 좋고요. 그래서 또 그런 지자체에서 하는 나눔 장터라든지 이런 의류 그 재사용 그런 파티를 열어서 서로 나누어서 충분히 잘 입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헌 옷을 나누는 행사도 있습니까? 곳곳에 뭐 아파트마다 또 이제 뭐 벼룩시장, 뭐 플리마켓 뭐 이런 것들이 또 열리기도 할 테고요. 또 지자체에서도 또 부산시도 그런 이제 코로나 때 이 나눔 행사를 좀 이렇게 멈췄었는데 그런 부산시에서 하는 그런 그 나눔 그런 이벤트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곳곳에 이제 우리 지역에 그런 나눔의 벼룩시장이나 이런 이벤트들이 있는지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 지역이 또 연제구잖아요. 그래서 연제구에 뭐 어떤 동마다에 무슨 요일에 뭐가 열린다더라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연제구의 자료들을 다 이렇게 좀 보고 온 건 이제 속속들이 보고 온 건 아니어가지고 예 그런데 한번 이렇게 그런 이벤트 행사가 열릴 때 또 우리 연제 공동체 라디오에서 또 소개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이제 옷이 자원 순환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이제 방송에서도 제공을 하고 홍보하고 알리고 이러면 우리 지역 사회의 자원 순환에 굉장히 또 재미있고 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또 방송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지역의 밀착 방송으로서 저희 방송이 나갈 길인데 그런 소식들이 좀 전해주시죠. 그러면 저희들은 알뜰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 이제 학생들이 다 교복을 입잖아요. 교복을. 사실은 교복이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학창시를 빼고 나면 교복을 입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리고 나면 대부분 그 옷 교복 같은 경우에도 방치되거나 버려지기가 다수인데 요즘은 지자체별로 해가지고 여러 단체들 연계해서 입고 났지만 충분히 멀쩡한 교복들을 모아서 수선하거나 세탁을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 값싸게 그렇게 다 보내는 그런 운동을 하는 지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뭐 앞으로 만난다 그러면 좀 그런 정책을 과감하게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연제구 같은 경우에 듣고 계시다 그러면 연제구청 주도로 해서 각 학교에 있는 교복들이 사장되거나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도 많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을 생각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소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소재로 만든 옷이 필요할까요? 어느 분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모카가 의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배할 때 모카솜에 농약을 많이 쓰고 또 그것을 이렇게 먹은 또 이제 가축이 또 죽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뉴스에 보도되고 한 적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면 소재의 의류가 이렇게 자연적이니까 이제 건강에도 좋고 또 이제 환경적이다 생각하지만 생산 과정을 보았을 때는 환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한번 그 마로 만들어진 이제 마 재질의 옷을 좀 이렇게 한번 우리 녹소연 안에서 한번 녹색 소비자 연대 안에서 연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마는 굉장히 이제 이렇게 빨리 자라고 또 이제 자연 분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환경적인 섬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마의 경우에는 많이 구겨짐이 또 있고 린넨 뭐 이런 것들이 구겨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완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나 이제 기능성에 대해서 뭐 고텍스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이 반환경적인 옷이거든요. 예, 그래서 자연으로 온 그런 소재면 좋겠다. 근데 의외로 면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이지 않더라. 마는 또 어떤 이 좀 환경적이더라. 이런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자연적인 소재 그런 것이 뭐 좀 더 앞으로 뭐 어떤 품종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소재로서 옷을 해 입으면은 입고 나서 버려도 분해가 잘 되니까 좋지 않을까 조금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 대표님 그리고 부산 녹색소비자연대 이자영 사무처장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BEF 부산 사회적 경제 지원 기금의 도움을 받아서 제작됐습니다. 강산해가 부르는 내일이면 늦으리 들으시면서 저는 제5편 포장재 쓰레기와 일회용 쓰레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